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해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역에 내려줍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런 특별교부세를 자신들이 확보했다고 알리고 있는데요. 치적 쌓기와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나 출마 예정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춘천시 현안과 재난안전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허영 의원과 노용호 의원이 낸 자료가 거의 같습니다. 춘천 지역 특별교부세가 29억 원이란 것부터 추곡약수터 경관조성 3억 원과 신부급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 원 등 7개 사업의 내용과 액수가 똑같습니다. 춘천을이 지역구인 한기호 의원의 보도자료도 춘천과 관련된 내용은 두 의원들이 낸 자료와 판박입니다. 춘천 지역 특별교부세를 놓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다만 허영 의원은 확보 환영이라고 적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자신이 확보했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게 맞을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강원도에 신청을 하고요. 강원도에서 또 정부로 신청을 하고 이래서 그 정부에서 그 사업을 보고 적정한지 판단해서 그래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가 특별교부세로 편성되는데 자치단체가 현안 사업을 정하고 정부에 신청해 받는 예산입니다. 실무 작업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의원실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직접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하는 건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교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역에 내려보는 것처럼 오랜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은 뭐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는 물론 거리 현수막으로도 내걸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생각을 하고요. 뭐 특별교부세 얼마 갖고 왔다라는 걸로 그런 것들은 대체할 수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특교세 홍보가 더 극성을 부립니다. 현역 프리미엄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내년 총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당선됐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직을 상실한 지방의원이 강원도에만 4명입니다. 이어서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강원도에서는 3개 시군에서 지방의원 4명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양구 유권자들은 2명의 지방의원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도의원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양구군 나선거구 박귀남 전 군의원은 지난달 벌금 2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양양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전 군의원에 대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벌금 5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기탁금과 보전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동해에서는 최명관 전 시의원이 지난 9월 별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재보궐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강원도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최대 4장으로 늘어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랑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해서 총 2장이 있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재보궐선거 의원수에 따라 투표용지가 추가적으로 배부됩니다. 같은 날 선거가 실시되지만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국회의원 등록 기간과 다릅니다.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오는 29일부터,
군 의원은 내년 1월 28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속속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폐광 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우수한 스타트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결실로 올해 태백 지역에 국내 최대 스마트팜 딸기 공장이 운영을 시작했는데 운영 초기부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곤양타워 주변에 건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딸기 공장. 우수한 스타트 기업을 육성 발굴하는 폐광지역 지원금 프로젝트에 따라 민간 농업법인이 4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공장을 짓고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5층 높이에 12단 수직 농장으로 구축돼 LED 조명과 자동 제어 체계로 온습도를 유지하며 프리미엄 딸기를 재배하는 말 그대로 스마트팜입니다. 전체 사업비 170억 원 가운데 7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지원했는데 태백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인 주소를 놓고 지역 기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인 이전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의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태백시가 세수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와서 이 소재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습니까? 처음부터 진행됐던 거라든가 이런 쪽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다 미치는 챙기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놓고도 해당 기업과 태백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연간 6억 원. 해당 기업은 건축비를 기준으로 과다 부과되고 있다며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딸기 재배의 사업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30명을 채용하겠다는 인력 계획은 60%가량에 불과하고 생산량이 부족해 아직 상업 판매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내년부터 연간 100에서 120톤을 생산해 매출 30억 원을 올리고 향후 딸기 육묘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팜에서는 외부 환경이 전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돈은 아마 딸기 파는 것보다 육묘 사업이 아마 매출이 더 클 걸 예상하고 있고요. 딸기 공장은 도시재생 경제 기반형 사업인 태백 에코잡시티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 전체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스마트팜만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열병업 발전소를 운영해서 남은 열을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팜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국내시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해갖고 딸기 공장으로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은 거죠. 잘 관리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로 추진된 태백 스마트팜 사업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지원금이 투입됐지만 점검과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선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창업 전문 기관으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면서 특히 초기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원주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사업단이 내년 2월 문을 닫기로 해 논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4년 전 원주에 정착한 김주용 씨. 농약상을 운영하면서 창업을 구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원주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교육을 듣는 6개월 동안 센터의 도움으로 10여 개가 넘는 특허를 냈고 시제품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1인 기업 대표가 돼 내년에는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라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아직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 인큐베이팅을 받아서 이제는
이렇게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게끔 하는 그런. 이렇게 원주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교육을 듣고 창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팀이 올 한 해 700곳 가까이 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난 교육생들과 정기적으로 교류도 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업의 시너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면 이런 역할을 하는 원주 지역 사업단은 문을 닫게 됩니다. 혁신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극초기 창업자들이 이용하던 공용 사무공간이 사라지고 수시로 진행되던 상담 교육을 위해 춘천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여주, 문막, 영월 이쪽 일대에서부터 충청도, 청주까지도 그쪽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접근로가 원주거든요. 창조혁신센터가 수행하는 임무가 아예 그냥 단절이 되는 거죠. 통합이 아니라 원주 지역은 단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에 대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원주 지역 사업단이 입주해 있는 대학에서 공간을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마땅한 대체 공간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가 임대 공간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이전 비용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강원도의 신규 사업자 수는 4만 명에 육박합니다. 광주와 대전, 울산보다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을 돕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 보다 확실한 지원과 관심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과제 70건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에서 제안한 300건의 과제 중에서 70건의 3차 개정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개정에서는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이 포함된 기업 유치, 첨단 산업 특례를 비롯해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인 유입 특례, 폐광 동해안권 지역 특화 발전 특례가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3차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강원 1호 법안으로 발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시설 환경 개선 작업에 내년부터 5년 동안 2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은 10년 뒤인 2033년까지 절반 이상 보수하고 내진 보강과 화재 예방시설 설치 작업도 병행합니다. 또 수선 주기가 지난 노후 냉난방기와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 5년 동안 6천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후시설은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하겠다며 강릉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인권 네트워크가 발족했습니다. 어제 강릉시청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인권 네트워크 측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지만 우리 주변에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성평등과 인권이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육군 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해당 원사는 지난 3월 7일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에게 가계부채가 들통나자 다툼 끝에 안방에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이틀날 새벽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군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2심 재판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일제강점기 잡지 언론인이자 춘천 출신의 차상한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차상찬 기념사업회가 창립 총회를 열고 사단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출범한 차상찬 기념사업회는 특별 전시회, 차상찬 전집 발간 등 각종 선양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이번 사단 법인 출범으로 차상찬 선생에 대한 학술 연구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찬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대 강원도 유학생들의 모임 간동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는 등 민족문화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입학 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강원도 내 일반고는 78개로 올해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 강원 외국어고에서도 신입생 125명을 선발하며 합격자는 오는 15일 발표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원서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원서 관리 시스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변호사회가 법관 평가를 통해 올해 우수법관을 선정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본원의 배성준 판사, 안석 부장판사, 심영근 부장판사를 비롯해 원주지원 정지원 판사, 강릉지원 최복규 부장판사 등 모두 5명이 올해 우수법관에 선정됐습니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 서비스의 질과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데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